지난 2002년 여름 한반도에 태풍 루사가 불어닥치면서 묻혀있던 과거의 기억이 드러났습니다. 여양리에서 몇 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유해가 발견된 겁니다. 이 유해들의 정체는 바로 진주 지역의 농민들이자 국민보도연맹 예비검속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의 약화를 위해 조직됐던 국민보도연맹. 하지만 그 이름은 학살의 이름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보도연맹에 가입했는지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도연맹이라는 이름을 씌워 무분별한 학살이 자행된 겁니다. 그 이제 6.25 후로 보니까 빨갱이 가족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빨갱이 가족이라고 소문이 나 이러는데 내가 왜 소문을 받는 거야. 그래서 동네에서 못 살았어. 지금도 벨갱이라는 말이 딱 꼬리법처럼 따라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태풍이 알려준 그날의 진실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봐야 할까요? 잊혀져서는 안 될 진주의 그날로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오늘 이야기 전할 백성문입니다.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는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의 아픈 역사를 면면히 살펴보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더 나은 다음을 만들기 위한 시간. 오늘도 마련해봤습니다. 자, 함께 이야기 전해주실 두 분 소개할게요.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연구위원, 전 진화의 일기 조사관이셨던 최태욱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두 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진주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입니다. 자, 우리 어떤 사건인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전쟁 당시에 발발하자 진주와 진양군에 있던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현지 CIC, 그러니까 방첩대와 헌병대, 그리고 지역 경찰들이 예비검속한 다음에 학살을 한 사건입니다. 네,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났던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 사건. 자, 진주 지역에서는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그 경위 좀 부탁드릴게요. 결정서를 보니까 7월 15일로 나와 있어요. 네. 7월 15일 날 진주경찰서에서 예비검속을 시행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 사찰계 계장이 각 지서에 보도연맹 및 불순분자를 예비검속해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데 일단 살펴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특히 이 진주 보도연맹을 통한 민간인 희생자가 다른 지역보다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규모하고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진주 지역이 전쟁 당시에 지금 마지막 남은 보루 역할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학살할 수 있는 타겟이 치열했던 지역이니까. 그것이 있고,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인텔이 특히 배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익 활동한 사람도 많았었고,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1950년 7월 20일경에 광주 쪽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전주 쪽하고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전북 편성강구 사령부, 그 다음에 광주 쪽은 전남 편성강구 사령부인데 동시에 후퇴를 해요. 진주 입장에서는 진주에서 딱 보면 이거 봐라, 곧 들어오겠다 해서 지금 그 날짜를 보시면 7월 15일 날 소집령 내려가지고 예비검속해서 대부분 처형이 22일부터 27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시기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형 장소도 함양에서 내려오는 길목,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후퇴하면서 후방 치안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파악되지 않은 주민들이 희생됐을 겁니다. 보도연맹에 가입이 돼 있지 않았는데도 무차별하게 끌려가서 희생을 당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심지어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도연맹원이 되기도 하고 인민군에 부역했다고 끌려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위가 아니고 저 바리깡 머리 깎는 기계 그걸 갖다가 경찰이 보고 이 민군 머리 깎아준 거 아닌가 그래가 한 분리 갔었어요 경찰서. 그래 하룻밤 자고 돌아오셨는데 그러고 또 보도연맹이 그 자기도 모르게 가입됐어요.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 보도연맹 그때는 그 갔다 오신 거 뭐 알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 발로 선착순을 진주로 왔어. 어떻게 모르고 가입할 수가 있나요? 예, 모르고 자기는 모르게 가입 다 됐어. 우리 동사는 전체 모르게 가입 다 됐어. 바리깡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연맹원이라고 단정 짓는다.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나요? 그 부대연맹원은 이제 각 군별로 이제 할당을 내려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좌익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민간인들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거기 가입하면 보리쌀 한두 대를 준다라든지 또는 뭐 가진 명분을 통해서 이렇게 가입한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자, 그리고 희생자들의 유족은 또 역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연자제였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동료들한테 따돌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애비 없는 그 호로자식, 경상도 말로. 그래서 왜 아버지가 없는 거를 할머니가 물어 답을 안 해요. 주로 뭐 그 국가로부터 이제 그 따돌림을 받았고 주위로부터도 아버지가 없다니 같이 놀지 말아라는 든지 그런 얘기로 좀 듣고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 문제집을 사봤는데 이게 효과를 많이 가가지고 필기 시험에는 3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면접을 못 보고 말았습니다. 왜? 알아보니까 너는 연자제에 걸려가지고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공무원에는 꿈을 꾸지 마라. 이런 연락 와서 좌절감 느꼈거든요. 이러한 낙인은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면서 진실규명조사에 대한 참여율도 떨어뜨리는 경우가 아주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연자제 고통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빨갱이 자식이라는 콤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아이가 일기 진아이가 만들어졌어도 그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공포가 이게 또 이제 학습 경험이 있어갖고 60년대 또 5.16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유족회를 이적 집단으로 만들고 진상 규명하라는 운동을 한번 꺾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아이가 조사한다라는 게 또 나중에 어떻게 오히려 그 증거일 수 있는 이런 공포감이 이제 깔려 있죠. 이런 민간인 희생 사건의 경우 유해를 찾기 어렵고 또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주 지역 사건의 경우 지난 2002년 아주 특이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방송에 나오기를 2002년도 태풍 도사 때 마산 진전면 예양이 유해가 출토되었는데 이게 주위의 청원자들에 의하면은 진주에 온 보도연맹 학살이라는 게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바로 태풍 루사였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가 전국을 휩쓸고 난 자리에 다수의 유해가 발견되면서 당시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창원시 여양리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울산에 있었는데 너 집이 촌이니까 내려오니까 그런 얘기 하대요. 그래 가보자. 집안 동생하고 뭐 누님들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그 당시 관계를 그 발굴을 시작했대요. 태풍으로 인해 유해가 발굴되어서 한편으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문제는 갑자기 발견된 유해를 과연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현재는 진주시와 유족회가 함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향후 관리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유해 문제와 관련해 갖고는 국가가 유해 안치 시설을 만들어야 되죠.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자기 재원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국가 공권력이 한 것을 지자체가 떠안는 또 국가에는 자기 책임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부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곳은 국가 예산으로 그 안치시설을 만들고 또 유족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특히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없고 유품도 없습니다. 유의 그 뼈 조각이 자기와 아버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인데 그런 문제를 국가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태풍 루사 때 마산 진점이 예양에서 출토된 유골이고요. 2002년도 출토되었다가 임시 가매장을 마산시에서 장례협회에다가 이체 없이 시켜가지고 했다가 2004년도나 5년도 됐을 겁니다. 그때 이상기 교수가 완전한 수습을 해가지고 경남대학교도 이 행태를 발굴하고 보관하고 있어요. 경남대 박물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상자들은 경남대학교 박물관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기증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빌려왔어요. 영면에 들고 이 상자가 비어진다면은 저는 경남대 박물관을 이 용기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여기도 그 이빨에 그 당시 그 산불아치나 금이빨이 나왔어요. 이것도 폐광이네. 여기 진점이 예양이 피가 이것도 폐광이었어. 자세하게 위에를 살펴보면 이제 또 여기에 머리카락이 있는 게 있거든요. 머리카락 한번 보시죠. 물속에서 머리카락이 삭제하고 있다. 여기 이빨도 있고. 이걸 보면 지금은 자꾸 보니까 이제 괜찮지만 몸을 열면은 서른밖에 안 맞아요. 이렇게 해놓고도 자 가해자가 없다. 가해자를 찾지 않는다. 가해자가 숨는데 은폐를 시킨다. 의도적으로. 이게 더 억울하죠. 가해자가 없이 이렇게 유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유해가 저희가 근 500구 가까이 보관하고 있지만은 가해자는 한 사람도 없다. 피해자는 수천 명 되는데 가해자는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내가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자 사과하는 주체도 없다. 그냥 막 여기만 오면은 막 눈시울이 좀 뭐 뜨거워지고 말도 좀 음성이 변화가 될 정도로 좀 울먹이고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 유족들이 1년에 몇 번씩 성모로 와서 차례는 못 지나더라도 잔은 드리고 그래 합니다. 우리 유족들이 수시로 옵니다. 울음 바다가에 통곡을 합니다. 이 상자 붙잡고 아버지 어디가 내 아버지냐고 막 그 헤매는 거 보면 진짜 과연 우리나라 국가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못다한 유해 발굴하고 발굴된 유해 안치하고 국가는 공식 사과하고 보도유명 명단 학살자 명부 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의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유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유족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바람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가해자도 없고 사과하는 주체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해자를 지금 처벌할 수는 없죠. 법적으로 그 시효가 다 지나서.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해명을 하고 적고 알려야죠.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가해자나 그다음에 국가의 공식 사과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적 청산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는 국가폭력에 대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그 역사적 청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역사적 청산이 기록하는 문제가 아니고 과연 가해자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정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도연맹 만들고 예비검색하고 죽였는지 그리고 어느 기구를 활용했는지 그 기구가 지금도 살아있는지 그대로 그걸 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의미가 크네요. 그런 거는. 자, 진화의 결정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우리 먼저 결정 사안을 위원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결정사항 황장홍 외 76명의 진주시와 진양군의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색자들이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경 군민과 경찰에게 진전면 여양리 등지에서 집단 살해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하였고 진주지역 주민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해 집단 희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이나 자료가 없어 진실규명 불능으로 판단한 사례. 자, 권고사항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화의 권고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의 공식 사과, 두 번째로 위령 추모 사업 지원, 세 번째로 유해 발굴과 유해 안치장소 설치 사업 지원, 네 번째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그리고 다섯 번째로 평화 인권 교육 강화. 이런 권고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을 사찰하지 않는 거예요. 국민을 보도연맹처럼 감시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각 지역에 있는 국가 권력기구가 사람을 죽였는데 감시하던 사람들이 그거 못하게 해야죠. 그거 안 한다고 해야죠. 저는 이게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네. 평화인권 교육이 반드시 지역별로 있어야 된다. 남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올바른 미래를 만들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 과연 유족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 남아있는 유족들의 이야기도 만나봅니다. 이자, 을자, 석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분도 우리 이웃 사람이고, 집안 사람들은 시자, 운자 이분덕이고, 또 현자, 우자 이분도 우리 이웃 사람이고, 우리 마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십니다. 오늘도 보니까 여기에 뭐 참 학생들하고 뭐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이런 장소에 이런 추모비가 건립이 되어야만이
뭐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그 당시에 뭐 이런 아픔이 있었는 걸 서로 알고 뭐 앞으로는 이런 민간인 희생자나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또 되새길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장소에 건립이 된 데 대해서는 정말 우리로서도 고맙고 또 가깝고 또 우리 주위에 우리 유족들이 찾아보기도 좋고 정말로 이 장소의 선택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추모 B는 이런 좋은 장소에 참 건립이 되어서 정말로 기쁘기 짝이 없고요. 아직까지 우리 그 유해를 지금 20년 동안 컨테이너 박스 안에 지금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좋은 자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 이 자손들이 양지 바르고 교통 좋은데 안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관계 그 기관이나 또는 우리 시장님이 좀 배려를 해주시면은 우리로서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근데 이때도 물론 마찬가지로 이 유해 안치도 하고 또 지금 미발굴된 그 우리 진주시 유해 매장지가 아직 한 4군데 있습니다. 여기도 하루 속히 발굴해가지고 다 모으면은 속히 그 유해를 안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희생자 유족들의 이야기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아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픔을 기억하며 반성의 거울로 삼아볼 수 있을까요? 자, 2차 진상규명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세밀히 들여다봐야 될까요? 지난 1기 조사를 끝내고 그 인용받은 일부 유족들이 재판을 통해서 그 보상금을 일부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국가가 지급했다기보다도 유족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소송한 거죠. 국가가 준 게 아니죠. 소송에서 이겨갖고 받은 거지 국가가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배보상을 하게끔 이런 논거나 이런 것들이 진아이가 좀 유심히 살펴봐갖고 진아이 결정이 곧 피해자 유족들의 그 아픔을 좀 어루만지는 국가의 조사가 뭔가 화해에 충실한 디딤돌이 되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부분을 좀 시사해 볼 수 있을까요? 진실규명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실규명은 진영을 넘어서야 돼요. 정파를 넘어서야 되고 정말 그 죽음을 대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그거를 편집하면 안 되죠. 일반 자기 정치적 논리로 배제시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잊혀져서는 안 될 진실 마주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보셨는데요. 오늘 간략하게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죠. KTV에서 이런 그 방송을 기획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내일의 문제가 바로 민간인 학살 문제인데 이것을 제대로 파헤치고 제대로 알고 또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자양분이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이 자리에 와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어떻든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진실규명을 좀 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KTV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잘 안 하는데 좀 이렇게 소개 얘기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과거를 기억 못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철학자이자 작가인 조지 산타나의 말입니다. 70년이 지나도 선명한 아픔과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과거라 하더라도 마주보고 기억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